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든 보내고 있지 않든 구독자님들에게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채 빚 때문에 아내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내 운명을 뒤흔든 지난날의 기억. 나는 지금 아내와 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3살 된 사랑스러운 딸아이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평온해 보이는 일상의 이면에는 한때 내 마음 한구석에 뚜렷하게 새겨진 상처와 고통, 그리고 여러 번의 후회와 눈물의 기록들이 있다. 오늘 나는 그날들을 회상하며 내 과거의 선택과 운명이 만들어낸 숙명 같은 이야기를 담아보려 한다. 그것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살아온 날들에 대한 반성과 미래를 향한 다시 한 번의 다짐이기도 하다.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처음 연애를 시작했던 날을 잊을 수 없다. 당시 나의 삶은 어느새 여러 갈래로 흩어진 선택의 연속이었고 불안과 절망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아내를 만난 그 순간 나는 이미 운명의 장난에 휘말린 듯했다. 그녀와의 만남은 극적으로 펼쳐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기억된다. 그 시절 나는 사업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절망에 빠진 나는 어느 날 한 룸살롱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버티고 있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그녀를 처음 마주쳤다. 그녀는 단순한 아름다움만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온갖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묵은 슬픔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나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내 속에 잠재된 공허함과 어지러운 감정들을 그녀에게 조금씩 털어놓았다. 대화는 마치 시간의 흐름을 잊게 만들 만큼 자연스러웠고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져 갔다. 그때 나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버틸 수 있겠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비밀 속에 감춰진 진실과 그 이후의 선택. 우리의 첫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때의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나는 내게 남아있던 진실을 숨기려 애썼다. 내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채 무거운 빚과 사채를 통해 버티고자 했던 나날들이 있었다. 이 불안한 현실을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채 나는 오히려 내가 가진 조금의 자산으로 그녀를 위로하며 그 모든 것이 사랑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서로의 아픔에 공감했고 나는 내 삶의 어둠 속에서도 작게나마 빛나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자 했다. 그렇게 우리는 동거를 시작하며 사랑의 새 출발을 다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다. 당시의 기쁨은 그 무엇보다도 강렬했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도 뒤따랐다. 내가 아직 솔직히 털어놓지 못한 과거의 사채 빚은 그때부터 내 마음 한켠에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빚에 시달리던 현실 사이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다. 아내와 동거하고 아이가 태어나며 새로운 가족의 꿈을 꾸던 그때 내 마음은 사랑과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사채의 그림자와 가족을 위한 고군분투. 내게 닥친 가장 큰 시련은 바로 그 불편한 현실, 사채 빚이야말로 내 인생의 굴레였다. 사업 실패 후 모든 것을 잃은 나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오직 아내와 아이라는 가족뿐이었다. 하지만 사채 빚은 늘 내 뒤를 따르며 목조르듯 다가왔다. 그들은 매달 나에게 독촉과 협박을 퍼부수며 한 달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그치곤 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나는 매번 급여일이 다가올 때마다 겨우 일정 금액을 모아 사채 상환에 보탰다. 그 과정은 마치 날마다 칼날 위를 걷는 기분이었고 한순간의 실수나 지연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 더 큰 위협이 될 것을 알기에 내 심장은 늘 뛰고 있었다. 어느 날은 집에 돌아오면 사채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며 이제 그만 끝내라며 협박의 말을 퍼붓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는 그때마다 아내와 딸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홀어머니께 도움을 청하곤 했다. 어머니는 한없이 넓은 품으로 나를 감싸주셨고 혼수금부터 집 보증금까지 모든 것을 대신 해주셨지만 그 또한 내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매달 적어도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은 마음 한구석에 깊은 상처와 한숨만을 남겼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의 내 모습은 정말 어수선했던 기억 속의 한 페이지였다. 외부의 눈엔 보잘것없어 보였겠지만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생과 사의 경계에서 간신히 버텨낸 순간의 기록이었다. 나는 사채 빚쟁이들이 무정하게 쫓아오는 그 순간마다 자책과 후회,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숨죽이며 울곤 했고, 동시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내야만 한다는 끈질긴 의지를 품었다. 끝나지 않은 다툼과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집안의 금전 문제와 사채 빚은 점점 더 심각한 갈등으로 번져갔다. 아내 역시 생활비 문제, 그리고 내가 숨기던 많은 진실들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때로는 나에게 왜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해? 라는 추궁의 말을 던졌고, 나는 매번 애써 웃으며 변명으로 그날의 급여 일부가 늦어질 뿐이라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나는 과거의 사채 빚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매달 내 급여에서 돌려막기식으로 이자 명목의 돈을 마련했지만 그것마저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점점 더 큰 금액의 독촉으로 다가왔다. 그 시절의 나날은 한순간도 평온할 틈이 없었다. 매번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면 아내는 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계속된다면 우리 아이는 안전할 수 없잖아라는 눈물 섞인 말들을 내뱉었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선택들에 대해 후회와 자책으로 마음을 채웠다. 나는 한때 개인회생이라는 희망을 품고 법정까지 가보기도 했다. 빚 독촉에 시달리며 회생을 통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기대를 품었지만 결국 그 꿈은 허상처럼 멀어지기만 했다. 매번 그럴 때마다 나는 좌절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에 잠겼고 아내와의 관계 또한 금세 틈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매달 급여일에 일부 금액을 모아내며 허둥지둥하는 모습은 결국 아내에게 네가 이렇게 못 모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 거냐는 식의 논쟁으로 이어졌고, 때때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아내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한마디에 나가라는 말 속에는 그동안 쌓였던 수많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절망의 느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때 내 가슴 한켠은 무너져 내릴 듯 아팠다. 내가 과거의 잘못과 숨겼던 진실, 그리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겪어온 불안한 날들이 한순간에 모두 드러나 버릴 것만 같았다. 그렇게 아내는 전화통화에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녀의 친구이자 사장님 역시 내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소식은 내게 큰 충격과 함께 재앙처럼 다가왔다. 내 안의 부끄러움과 절박한 다짐. 나는 그 후 매일 밤 아이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져버려도 아이와 내 사랑하는 아내만은 지켜내야 한다. 라는 다짐을 반복하며 매 순간 양심의 가책 속에서 견디지 못할 정도의 고뇌에 빠졌다. 어머니께서 빚과 채무를 대신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면서도 아직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내 삶에 있어 가장 큰 후회는 내가 솔직하지 못했던 과거의 진실들이다. 그때 그 실직, 그리고 사채라는 무거운 짐을 감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뱉은 거짓말들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듯했다. 그러나 그런 거짓말 속에서도 나는 사랑과 가족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 내가 내 자신에게 했던 약속, 너 자신을 버리지 말고 너희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나야 해라는 목소리는 아직도 내 안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새로운 시작,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시간의 무게. 시간은 흘러 이사 후 1년 반이 지났다. 현재 나는 이제 한 곳에서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빚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회사 사장님의 도움 덕분에 상황은 조금씩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 내 안의 어둠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의 불씨도 점차 자라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이런 회복의 길 위에서 또 한 번의 시련이 내 앞에 나타났다. 아내와 회사 사장님의 통화로 인해 내 지난날의 모든 허술한 면모가 드러나 버렸다는 소식이 터진 것이다. 나는 이미 한층 깊은 후회와 자책, 그리고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동안 내가 아이와 아내를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리고 과거의 나약한 모습들을 곱씹으며 그 죄책감에 시달리던 날들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때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어린 딸아이를 바라보며 내가 지금 이대로 끝나면 이 아이는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 라는 두려움과 함께한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밤을, 그 순간 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동시에 반드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혔다. 나 자신을 다잡고
가족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내야겠다는 다짐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불타올랐다. 아내와의 갈등, 그리고 그 끝에 서 있는 새로운 선택. 그 사이에 아내와의 다툼과 갈등은 점점 더 크게 달하고 말았다. 아내는 내가 숨긴 사채 빚의 현실과 여러 번의 거짓말에 한계에 다다랐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고 나는 그 모든 감정을 마주하며 내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한편으론 내가 얼마나 큰 실수들을 저질렀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끝나지 않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밤새도록 고민하며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졌다. 나는 아내에게 몇 번이나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조금만 시간을 줘라고 간절히 설득하려 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차가운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던 것 같다. 점점 서로의 상처가 더 깊어지고 그 상처들이 결국 우리 가족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내 마음 한켠을 지배했다. 그러던 중 아내는 결국 이혼 요구를 내밀었고 그와 함께 만약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서 아이도 못 보게 무일푼으로 내쫓겠다라는 극단적인 말들이 오갔다. 그 순간 내 안에는 분노, 후회, 그리고 너무나 커다란 슬픔이 뭉클해졌다. 나는 과거의 거짓말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와 그 속에 숨겨진 내 무력감과 회한을 뼛속까지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한 줄기 절박한 희망이 마지막 남은 힘처럼 내게 다가왔다. 나는 지금껏 이루지 못한 수많은 약속들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다시 이어져야 한다는 믿음 아래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렇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있을까? 사채 빚의 무게, 매달 갚아야 하는 생활비, 그리고 끊임없이 쫓아오는 빚쟁이들의 독촉 속에서 나는 한동안 길을 잃은 것만 같았다.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려 한다. 내 삶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작지만 소중한 가족이 내게 준 두 번째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자리 잡은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부끄러움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날들, 그 수많은 실패와 실수, 그리고 그 모든 아픈 기억들이 결국에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나는 이 모든 시련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다시 한번 내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부끄럽게 숨겨왔던 과거의 진실들을 마주하며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다짐한다. 다시 한번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과 아내가 그동안 베풀어 주었던 작은 용서의 기회를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며 나는 그 누구보다 진솔하게 내 과거의 잘못들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길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겠다고 마음속 깊이 새겼다. 불완전한 나,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힘. 돌이켜보면 내가 젊은 시절 선택했던 수많은 길들은 모두 어딘가에 닿기 위해 필요한 고난의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겪었던 모든 실패와 당혹감, 그리고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통은 비록 내게 큰 상처로 남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모여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내가 아직 꿈꾸는 미래를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나는 이제껏 숨겨왔던 모든 죄책감과 후회를 품에 안고 내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결연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도 사채 빚의 그림자에 시달리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내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는 매일같이 내 내면의 작은 승리와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들에 감사하며 다시 일어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긴 결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 나의 인생은 끝없는 도전과 수많은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그 모든 날들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밑거름이었다. 오늘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 가족을 위해 반드시 다시 일어서고 그 사랑을 지켜내리라는 다짐을. 내 안에 남은 후회와 상처들은 앞으로 나아갈 길 위에서 다시는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오히려 내게 다시 힘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믿는다. 나는 비록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많은 잘못된 길을 걷기도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내겠다는 굳은 의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아내와 딸아이,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앞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모든 아픔과 후회를 뒤로하고 다시금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마주하며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안고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 내 가족을 향한 내 사랑은 이제 단순한 말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후회의 무게 위에서 다시 쌓아올린 진정한 결심이자 앞으로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방패가 될 것이다. 이 글은 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그대로 숨기지 않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한 나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이다. 나의 선택들이 잘못된 만큼 그만큼 깨달음과 반성,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내 삶의 회한과 슬픔,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한번 날아오르리라는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